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혹시 1997년 기억하시나요? 태국에서 시작된 어떤 작은 금융 불안이 아시아 전체, 아니 전 세계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위기로 번졌었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폴 크루그먼 교수의 명절을 통해서 개발도상국 위기의 교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경제 지진으로 번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숨겨진 작동 원리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먼저 위기가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서막을 들여다볼 거고요. 여기서 얻은 4가지 뼈아픈 교훈을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교훈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1997년 태국입니다. 당시 태국 바트화의 문제는요, 그냥 그 나라만의 국지적인 문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건 곧 아시아 전역을 휩쓰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위기를 분석하던 전문가들이 한 가지 공통된 문제점을 딱 짚어냈습니다. 바로 정실자본주의, 영어로는 크로니 캐피털리즘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요, 사업의 성공이 실력이 아니라 정부 관료와의 끈끈한 관계, 바로 그 인맥에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됐죠. 네, 경제학자들은 이걸 정실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정부랑 친한 기업들이 부당한 이익을 독차지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은 왜곡되고 경제가 속으로 얼마나 고맞는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빵 하고 위기가 터지니까 그 충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뼈아픈 위기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배웠을까요? 크루그먼 교과서는 아주 명쾌하게 4가지 결정적인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첫 번째 교훈, 이거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바로 고정환율제와 막대한 외화 부채. 이 둘이 만나면요,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라들이 종종 경제를 안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자기네 돈 가치를 달러에 딱 묶어두는 고정환율제를 선택해요. 안정적으로 보이니까요. 근데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업들이 이자율이 낮은 달러로 엄청난 돈을 빌립니다. 왜? 환율은 안정적일 거야 라는 믿음 하나로요. 근데 갑자기 자국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1달러에 1,000원일 때 빌린 빚이 환율이 2,000원으로 뛰는 순간 갚아야 할 돈이 순식간에 2배로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정환율제의 덫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자, 2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은행의 역할입니다. 이 은행 시스템이 약하면요, 위기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허술하면 은행들이 아주 무모한 대출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문제 생겨도 정부가 구제해주겠지 하는 믿음, 즉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런 부실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위기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건 경제개혁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개혁이라도 순서가 잘못되면 오히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요, 튼튼한 규제라는 집을 짓기도 전에 섣불리 금융시장이라는 대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 손님은 다 초대해놓고 집은 아직 짓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튼튼한 규제 시스템을 먼저 갖추는 것, 그 순서가 무엇보다,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4번째, 그리고 아마 가장 무서운 교훈일 겁니다. 바로 위기의 전염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는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아주 건강한 국가 경제까지도 감염시킬 수 있죠. 이게 바로 금융위기의 무서운 전염성입니다. 자, 이 전염의 경로를 한번 보세요. 태국에서 위기가 시작되자 국제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요. 그러면서 태국이랑 비슷해 보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금을 막 빼기 시작합니다.
이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서 바다 건너 러시아나 브라질처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시장까지 충격을 주죠. 현대 세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무서운 사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핵심 교훈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착착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고정환율과 외화부채라는 위험한 조합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둘째, 튼튼하고 규제가 잘 된 은행 시스템이야말로 최고의 방어막이다. 셋째, 경제개혁 좋지만 반드시 올바른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넷째, 위기는 예측 불가능한 전염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현대적 이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과연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과거의 그 값비싼 교훈들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올해는 정말로 더 안전해진 걸까요? 아니면 이 교훈들을 서서히 잊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